여러분, 주방의 화구 옆에 이것을 절대 두지 마세요. 그리고 주방의 화구, 즉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이 있는 위치는 절대 이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된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금전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온갖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꼭 신경 써서 들으시고, 만일 이러하시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꼭 하십시오. 네, 주방의 화구는 바로 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피흉이라는 말은 흉을 피하라는 말입니다. 네, 집을 만들며 풍수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꼭 피해서 만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현대는 과거와 달리 건설업체가 지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하여 축일, 즉 화를 피하는 방법과 기람을 취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로 인해 피흉축일은 풍수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풍수에서 가장 해롭고 가장 나쁘다고 말을 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런 집은 절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현관에서 가스레인지, 즉 화구가 바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원룸이나 상대적으로 평수가 작은 경우에 만들어진 집의 구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풍수에서는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벽의 화구 위치부터 정하고, 그리고 이에 맞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네, 아궁이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하여 이곳은 대문에서 들어와 바로 보이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쉽게 남의 눈에 보이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집이라면 무조건 화구가 보이지 않도록 무엇인가로 막도록 하세요. 그래야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는 집이 됩니다. 네, 양택 풍수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이 화구가 숨겨지는 것이라는 점 꼭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가스레인지가 화장실을 마주보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 풍수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듯이 병 역시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하여 주방과 화장실은 무조건 멀어야 한다라는 말을 말입니다. 물론 과거와 달리 현대의 경우 모두가 실내형 구조이라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다만 화장실의 문을 열어 화구가 바로 보이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집이 이러한 구조라면 항상 화장실의 문은 닫아두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또 화구 위에 어떠한 음식물이라도 올려두는 경우가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화장실은 집안에서 수호행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이고, 이 화구는 화호행이며 또 주방에 있기에 풍수에서는 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강한 수호행의 기운이 화구의 기운, 즉 화호행의 기운을 꺾는다면 무조건 가난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스레인지가 침실과 마주보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는 풍수적인 주문이지만 이 역시 현대에는 정말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는 꼭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침대의 머리, 즉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워서 이 화구가 정면으로 보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항상 금전적인 고민이 생기고 또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돈으로부터 절대 행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집이 이런 경우라면 먼저 침대를 옮길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침대 머리맡에 꼭 협탁을 두시고 그 위에 책이나 메모지 등 종이류를 꼭 두시도록 하세요. 네, 이것이 피흉축일의 수단입니다. 네 번째로 가스레인지 뒤에 큰 창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과거 고택들의 벽에 가보면 무조건 지켜지는 것이 있어요. 네, 아궁이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작은 문을 두었고 또 우측으로는 출입문을 두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궁이 좌우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절대 화구 뒤편으로 바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집은 가난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 집은 흉가가 된다고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풍수에서 가장 나쁘다고 말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집이 이렇다면 무조건 화구 뒤편에 뭔가에 막는 것을 설치하세요. 네, 작은 가벽이어도 좋고 플라스틱이나 철제 바람막이라도 좋습니다. 물론 음식을 조리하는 동안에는 절대 창문을 열지 않는 것, 그리고 음식과 관계없는 시간에만 창문을 여는 것,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스레인지가 물 사이에 갇혀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화구를 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주방이 수호행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화호행이 재성, 즉 돈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화호행은 절대 수호행으로 둘러싸인 곳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으며 또 그 기운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화구 양쪽으로 그림처럼 강한 수호행의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 집은 절대 돈 문제가 끊이지 않는 집, 그리고 돈이 절대 생성이 되지 않는 집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좁은 집들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만일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싱크대나 세탁기 뒤편에 작은 미니 화분을 두시거나 아니면 작은 인조 조화를 두시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로, 거실에서 가스레인지가 정면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절대 거실에 앉아서 주방에서 요리하는 주부의 등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부부 사이가 멀어진다고 하여 풍수에서는 금기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요리하는 주부가 옆으로 거실을 보아 거실에 앉아있는 사람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좋은 형상이라는 것이죠. 하여 현대 싱크대는 거의 모두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지만 간혹 일자 형태라서 등을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주방에 붙여진 식탁이 있는 경우가 가장 좋으며 또한 이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이것도 어려우시다면 주방 창문 옆에 미니 식물을 두어 개 두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리하면 앞서의 불행은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가스레인지의 화구가 더럽고 청결치 못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화구는 항상 언제 보아도 청결해야 합니다. 네, 음식 찌꺼기가 묻어있지 않아야 하며 이 화구 위에는 절대 냄비나 국그릇이 올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화구를 막는 행위라 그 집에서 돈복이 살아나는 것을 막아버리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돈복이 막힌 집이 되도록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화구는 청결히 깨끗이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틈나시는 대로 자주 닦아주셔서 늘 빛이 나는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네, 화장실에 거울이 깨끗하면 무조건 그 집은 부를 누리는 집이 되듯이 주방에서도 화구가 청결하고 깨끗하면 그 집은 무조건 부를 누리게 되는 집이 된다는 것은 우리 풍수 인테리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로, 여러분, 화구 주변에는 가능한 무엇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혹 조미료나 수저, 도마 등 주방 재료들을 화구 가까이에 두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되면 항상 여러분의 가정은 금전적인 활동에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부뚜막에는 그 무엇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방의 화구는 항상 돈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주방의 피용축일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방의 화구와 청결하고 단정하면 그 집은 늘 돈복이 잘 살아나게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